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다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3단원 111번부터 120번까지 고등수학상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와가지고 저도 이제 영상을 이제 얼른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얼른 가겠습니다. 111번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랑 B가 있고요. 그리고 원이 있습니다. 자, 원 위에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BP의 넓이가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답니다. 그랬을 때 되도록 하는 모든 점 P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선은 제가 A랑 그리고 삼각형 ABP를 만들어야 되니까는 우선은 여기다가 제가 A를 하나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B의 좌표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원도 하나 갖다 놔요. 원의 중심은 1,10짜리인 그런 원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3짜리인 이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 어쨌든 삼각형 ABP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제가 여기 A로부터 B까지의 그 길이는 일단 구해야 될 거예요.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해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그리고 밑변의 길이를 AB라고 놓고 그리고 높이를 구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제가 AB의 길이는 이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해보시면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하셔가지고 루트 4가 나오면서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높이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겠습니까? 자, 그 후에 이제 생각을 할게, 이제 높이가 어쨌든 삼각형의 넓이가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 약분만 좀 해주시게 되면은 결국 높이가 자연수여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높이가 자연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리고 직선 AB까지의 거리를 좀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어느 걸 생각하는 거냐면 여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선 직선 AB를 갖다가 좀 표시를 해봐야겠죠. 반드시 한 점과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직선 AB가 지나는 한 점, A를 선택해도 되고 B를 선택해도 되니까 저는 A의 좌표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요. 기울기는 X의 값이 0에서 1로 1만큼 증가했고요. Y의 변화량은 루트 3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기울기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직선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겠고요. 이거 조금만 정리해 주시면은 일반형으로 나타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볼 건데 그 거리는 루트 분모는 x개수 y개수 제곱해서 더합니다. 즉 3 더하기 1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자, 원의 중심 1,10을 갖다가 요 직선 x랑 y에다가 대입합니다. 그러면 루트 3 더하기 10 마이너스 루트 3 될 거여서 그게 5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빨간색 길이가 5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원 위에 있는 이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BP를 만들어낼 건데, 어쨌든 원하는 건 뭐냐면 이 P 직선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가 자연수였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값이 자연수였으면 좋겠는 건데, 그러면 가장 짧은 거리는 뭐가 나오느냐? P가 될 수 있는 값 중에서 높이가 될 수 있는 값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는 바로 P가 여기 이 빨간색 직선상 선분상 위에 있는 이 원 위에 한 점입니다. 여기가 P가 될 수 있는 가장 짧은 점이고요. 그때 높이는 뭐가 되느냐면 바로 반지름 3만큼 빼준 여기가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P가 될 수 있는 위치 중에서 이 높이가 가장 높아지는 건 이 빨간색이랑 같은 선상에 있는 직선상에 있는 원 위에 만나는 또 다른 한 점입니다. 여기가 P가 위치할 수 있는 곳 중에서 직선이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자, 얘는 직선으로부터 반지름만큼 더 같기 때문에 8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높이가 될 수 있는 값은 최소 2에서 최대 8까지인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최단 높이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준 2, 그리고 최장 높이는 이렇게 8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되셨습니까? 그러면 높이가 2부터 시작해서 8까지 될 텐데요. 그 사이에 P가 위치하는 곳에 따라서는 3일 수도, 4일 수도, 5, 6, 7일 수까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높이가 2일 때는 여기 한 군데, 그리고 8일 때도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수가 높이가 2랑 8일 때를 제외하고 높이가 예를 들어서 7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지점이 높이가 7이 될 수 있는 지점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여기도 높이가 7일 수 있겠지만 여기도 높이가 7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다 2개씩 있기 때문에요. 이거 다 더해 주시게 되면요, 정답 12개 나와서 4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다음 112번 가보겠습니다. 112번입니다. 지금 112번에서는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지름 AB의 길이가 8인 반원에 둘레 위에 한 점 P를 갖다가 택할 때 3AP 더하기 4BP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원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A랑 B랑 표시가 되어 있고 P도 표시되어 있고, 당연히 지름의 양 끝점에서 원 위에 한 점에다 그은 거기 때문에 여기는 직각 삼각형이 나오겠고요. 현재 3AP, 4BP 돼 있으니까 AP의 길이가 중요한가 보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렇게 X라고 미지수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Y라고 미지수를 세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알 수 있는 식은 두 가지 정도로 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피타고라스 삼각형이 보여가지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자 지름의 제곱 64 나오겠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3x 더하기 4y의 최대값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문제풀이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3가지 중에서 하나 빼고는 2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그 2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풀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4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x랑 y를 가지고 3x 더하기 4y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3x 더하기 4y가 뭔진 모르겠어. 그럼 k라고 일단 놔. 나는 이 k의 최대값을 찾으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요거씩 조금 넘어와서 요거 4y는 우선 마이너스 3x 플러스 k라고도 둘 수 있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k라고 직선의 모양을 표준형으로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4가 나와야 합니다. 자, 지금 이 x랑 y는 둘 다 같은 x, y를 쓰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연립 방정식은 실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 두 방정식을 연립했을 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x랑 y가 지금 현재 동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둘 다를 만족시켜주는 x, y 값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있는 x, y들 중에서 가장 그 최대값 k를 찾는 것 뿐인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실근이 있다라는 얘기로 했었지만 요거를 그냥 첫 번째로 생각해보자면 교점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 두 방정식은 됐습니까? 그림으로 옮겼을 때 교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곧 실근이 있다랑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포인트는 2가지로 갈 겁니다. 첫 번째 풀이는요, 얘네 둘이 그러면 이 직선이랑 그리고 밑에 있는 원의 방정식이 교점이 무조건 있어야겠구나. 이 둘을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관점으로 가보시게 되면은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원의 방정식 0,0이고요. 반지름이 8짜리인 원입니다. 그리고 직선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k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짜리. 자, 그랬을 때 이 둘은 만나야만 하기 때문에 직선이 반드시 이렇게만 움직여야 돼요. 얘여도 되고요, 얘여도 되고요, 얘여도 되고, 얘여도 되고 다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원한 건 뭐냐면 나는 지금 이 3x 플러스 4y의 값 k가 컸으면 좋겠대, 작았으면 좋겠대. 그쵸? 컸으면 좋겠다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k의 값에 따라서 이 직선의 위치도 바뀌게 될 텐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뒤쪽에 보시면 직선에 y절편에 해당하는 4분의 k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k 값은 y절편과 관련이 있는 거고, k 값이 크면 클수록 y절편도 커져요. 그래서 k 값이 크면 클수록 요 직선도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많이 올라가면 좋긴 한데 너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만나기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언제가 가장 크게 K값이 크겠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접할 때가 K값이 될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값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접할 때라고 써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접할 때가 바로 K의 값이 가장 최대가 되겠다. 자, 그러면 접하려면은 직선과 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요? 반지름 8과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대로 전개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일반형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k는 0이다 가지고 제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루트 x계수 y계수 제곱하셔서요,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k로 나왔는데요, 지금 0,0으로부터의 거리니까 x랑 y에다가 다 0 집어넣고 마이너스 k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절대값 마이너스 k. 따라서 절대값 k의 값은 40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여기 있는 거 루트 25가 5가 되면서요, 5가 양변에 곱해져서 여기 40 될 거고요. 절대값 마이너스 k였잖아요, 선생님. 아니, 절대값 k나 절대값 마이너스 k나 똑같은 애야. 그래서 그냥 부호 바꿔준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은 40.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40이 될 겁니다. 근데 K의 최대값 찾아달라고 했으니까요. 네. 이거는 플러스 40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답 구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풀이가 간단해집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요 연립방정식으로 돌아와서 얘네 둘은 반드시 교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얘는 만족하는데 얘를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XY는 있을 수 없어요. 됐습니까? 다 같은 XY를 갖다가 쓴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둘을 연립했을 때, 연립해서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도 그 녀석은 반드시 실근이 존재해야 할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y는 해서 만들어 놓은 이 식을 갖다가 여기 y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y제곱에다가. 자, 그래서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우선은 x제곱 더하기 64에서 y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k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풀이가 귀찮은 사람들은 그냥 한번 눈으로라도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제가 전개해드리면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나오게 되겠고, 이거 다시 한번 양변에 16 곱해서 정리하시면요. 네, 그럼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 여기서 뭐 해야 되나요? 자, 여기서 얼타지 마시고 얘가 반드시 무슨 근? 실근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판별식을 돌리셨을 때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하는 거예요. 자, 판별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이거 정리하시면은 마이너스 16k 제곱 플러스 25 곱하기 64 곱하기 16. 이거 곱하기 귀찮아가지고 일단 안 했어요. 자, 이렇게 안 하고서 냅둔 다음에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6k제곱이 이쪽으로 건너가시게 되고 나서 16으로 나눠주기까지 하시면은 양변, 그럼 결국 k제곱이 25 곱하기 6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됩니다. 자, k가 양수라고 생각하면 k는 양변 루트 씌워서 4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양변 루트 씌우면 여기는 4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k의 최대값은 4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도 문제 풀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40이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풀이 방법이 더 있습니다. 이건 더 쉽습니다. 자, 하나 가지 풀이 방법에 대해서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위에랑 같은 내용도 이렇게 써놓고, 자, 풀이 두 번째인데 얘는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아직은 알려드릴 수가 없는 게 11월 학평 때쯤이면 이제 요걸 알게 되겠지만 저희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절대 부등식이 있습니다. 이 부등식이 있어요. 자, 얘는 이제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개념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ABXY가 실수일 때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는요 항상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곱이 항상 더 크거나 같다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선생님 뭐 어쩌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3x 플러스 4y의 최대값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제곱의 값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곱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25 곱하기 25가 나오는 거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4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식이 나오게 되고요. 따라서 3x 더하기 4y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루트 25 곱하기 6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40은 3x 플러스 4y의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으로 4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를 갖다가 꼭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몰랐다고 해서 못 푸는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113번 해보겠습니다. 자, 113번에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각각 C1이랑 C2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거고요. 그 수선의 발을 갖다가 H1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C1 위에 한 점에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니까 여기 점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H1, 그리고 여기 C2 위에 한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갖다가 H2라고 하겠답니다. 자, 그랬을 때 선분 H1, H2 길이의 최대값을 라지 M, 그리고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겠답니다. 그랬을 때 라지 M, 스몰 m의 값의 곱을 구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로 가장 직관적인 생각은 어쨌든 P라는 점이 가장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H2도 가급적이면은 여기보다는 조금 더 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슉 하고 내려가야지만 가장 H1과 H2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가장 좁을 때는 언제겠어요? P가 한 이쯤에 위치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고, 그리고 Q도 여기 C2 위에 점 Q에서 이렇게 이쪽쯤에 위치해가지고 싹 내리면은 이때가 H1, H2의 길이가 가장 짧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선생님, 요 지점이 어딘지를 제가 어떻게 알고 여기 바깥 지점이 이런지를 어떻게 합니까? 어딘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알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저는 어떤 아이디어로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항상 최대 최소, 원에서 최대 최소 얘기할 때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뭐 반지름을 추가로 플러스하거나 반지름을 마이너스로 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죠. 어떤 얘기냐면 이제 원 해놓고 직선 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부터 원까지의 거리가 가장 최소가 되려면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뺀 거, 그 다음에 가장 길어지려면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까지 추가한 거, 이런 거를 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비슷한 아이디어로 생각해서 저는 우선 원을 세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각각 마이너스 6,0 그리고 5,-3이 있죠. 여기서 이 직선을 향해서 여기 있는 직선 x-y-2는 0이라고 하는 이 직선을 향해서 긋습니다. 수선을 내려요.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두 점의 길이를 갖다가 구합니다. d라고 두지 말고 뭐라고 둘까? t라고 둘까요? 그래 놓고 나서 저는 아까 전에 최대값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상황에서 반지름만큼만 더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밑에다가.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이쪽에서의 길이가 여기 수선의 발 h1일 때가 가장 이제 멀리 떨어져 있을 때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요만큼의 반지름의 길이,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추가해 주시게 되면은 기본 t 값에다가 요 반지름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를 추가해 가지고 가장 h1, h2의 길이 중 가장 긴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인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 이 t 값을 구하러 가볼게요. 선생님, 그럼 t 값은 또 어떻게 구합니까? 당연히 여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하셔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느냐, 제가 여기 원의 중심에서 직선을 향해 내린 수선을 갖다가 L 그리고 여기를 M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저는 이 직선 L의 식을 먼저 구할 거예요. 그 식을 구한 다음에 색깔 구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두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직선과 이 파란색 직선의 교점, 연립해가지고 교점의 그 좌표를 구할 거예요. 직선 L부터입니다. 자, 직선 L은 우선 한 점으로 마이너스 6,0을 지나니까요,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나는 어쨌든 얘는 수직인 수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x-y-2는 0이라고 하는 이 직선 기울기가 1짜리 애랑 수직이어야 되기 때문에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직선 M 또한 한 점으로 5,-3을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로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 가지고 식 세우시게 되면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자, 그래 놓고 나서 저는 얘를 갖다가 누구랑 연립할 거다? y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랑 연립할 거다. 여기는 이 직선이랑 파란색 직선. 자, 연립하시게 되면요, y는 요거고 또 y는 이거니까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다. 연립하셔서 2x는 마이너스 3,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 그리고 y의 값은 마이너스 4다. 따라서 이 둘의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4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직선 M도 구해보시면요, 이렇게 직선 M의 식이 나오게 되겠고, 그리고 난 얘를 갖다가 연립할 겁니다. 누구랑 연립할 거냐면 이걸 안 썼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요, 그리고 y는 좀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2랑 연립하겠다. 자, 그러면 미안해, 요거 y는 이라고 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네. 그냥 요거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다. 꼬이는 거였네. 자, 그래서 요 둘 이렇게 연립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x-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면서 x, 2x는 4다. 따라서 x의 값은 2다. 그러면 y의 값은 0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 교점의 좌표는 2,0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t의 값을 구해보시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사용하셔서 마이너스 2,-4랑 그리고 2,0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루트 16 더하기 16, 즉 루트 3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t의 값이 루트 32였다라고 생각하고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반지름씩을 추가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C1의 반지름은 2이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2만큼 추가해주고요, 여기 C2의 반지름은 1이기 때문에 1만큼 추가해줍니다. 그래서 라지 m의 값은 루트 32에다가 플러스 3 반지름의 길이 합한 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소 값은 이번에는 반지름만큼 줄어들면 되겠죠. 반지름 2만큼 줄어들어서 여기가 h1, 그리고 반지름만큼 줄어들어서 여기가 h2. 그러면 결국 스몰 m의 값은 루트 32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자, m과 m을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거 합차가 되면서 32 마이너스 9, 즉 2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고 다음 114번 넘어가겠습니다. 114번입니다. 투실수 xy가 다음 등식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거가 0이 나왔던 얘기는 앞에가 0이거나 뒤에가 0이라는 so리니까 네, 그거를 그대로 씁니다. 얘가 0이거나 또는 뒤에 있는 인수가 0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x-y-3은 0인 거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k인 겁니다. 이 둘을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죠. x제곱 y제곱은 왜 k입니까 선생님 하시면 x제곱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을 k라고 더 놓고서 저는 지금부터 k의 최소값을 찾을 겁니다. 괜찮지요? 그러면 이 둘은 일단은 같은 x 같은 y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은 겹치는 x, y 값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둘은 서로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그림으로서 생각하면 그래프로서 네,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연립했을 때는 방정식으로 하나의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땐 뭐가 존재해야 돼요? 네, 실근이 존재해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가지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아까 전에 풀었던 112번 문제 이걸 참고하십시오. 112번 안 본 사람들은 네, 꼭 112번은 보세요. 지금 이 풀이가 이해가 안 간다면 112번을 안 보고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두 직선이 서로 만난다라는 걸 전제로 해놓고서 원부터 우선 그려놓을게요. 자, 원은 중심이 0,0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k짜리인 그런 녀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x-y-3은 기울기가 1짜리고 네, y절편이 3인 그런 직선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직선 이렇게 일단 고정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원은 K의 값에 따라서 반지름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맞습니까? K가 작으면은 좀 작아질 수도 있고 K가 크면은 엄청 커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의 중심은 0,0이나.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둘은 교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 원처럼 아주 작아서 요 직선이랑 여기는 이 직선이랑 안 만나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K가 어느 정도는 커줘야 돼요. 자, 그럼 K가 어느 정도 크면 됩니까? 네, 이 정도 맞닿을 정도까지는 되면 됩니다. 그 후에 이거보다 더 K가 커지면 당연히 만나니까 괜찮겠죠. 원이랑 직선이 만나니까. 자, 근데 난 지금 K의 최소값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거예요. 즉 직선과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네, 루트 K가 되는. 자, 그러면 찾겠습니다.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 그 거리 구해보시면요, 여기 있는 이 직선, 자, 루트 x계수 y계수 루트 2분의 그리고 절대값 0,0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만 남게 되겠죠. 따라서 루트 2분의 3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이게 원과 직선 사이의 원점과 그리고 그 길이가 루트 k라고 했으니까요, 그 루트 k가 딱 되면 됩니다. 이게 k의 최소값이에요. 따라서 k의 제곱의 값은 2분의 9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k의 제곱이 2분의 9란다. 이거 제곱하시면 k가 2분의 9인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은 네, 2분의 9일 때가 가장 최소다. 그래서 그 최소값을 집어넣으시면은 27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을 27이라고 체크하시면은 네, 답이 없죠. 서술형에서 27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지금 한 건 얘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른쪽 길도 있잖아요. 둘 다 해보시고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는 좀 갈래가 나뉘어요. 이번에는 제가 x 더하기 y-2는 0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여전히 k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쨌든 같은 이유 아래에 여기 있는 이 직선과 얘가 만나면 좋아요. 그래서 k의 값은 어느 정도는 커야 된다. 자, 어느 때 가장 좋겠느냐 라고 하시면 지금 이번에도 원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고 y절편이 2짜리인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랬는데 이 원이랑 직선이 맞닿아야 하기 때문에요, k가 어느 정도는 커줘야 돼요. 반지름 루트 k가 어느 정도 커줘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 크면 되겠느냐? 바로 이렇게 맞닿을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 즉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랑 똑같아지기는 해야 됩니다. 루트 k가 최소한 그것보다 더 크면 좋고. 따라서 저는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보시게 되면요, 네, 루트 2분의 0,0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즉 루트 2 값이 나옵니다. 이게 루트 k이면 되고요, k는 이거보다 더 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k의 값은 일단 2일 때가 가장 최소값이다. 그러므로 2 집어넣으시면요, 이게 12가 나오므로 네, 12가 최소값이 되겠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두 가지 다 해보시고 비교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네, 115번입니다. 지금 원에 대해서 원이 이 직사각형 OABC의 둘레 위에 있는 임의의 점 x, y에 대해서 자, 다음 식의 최대값을 라지 m 그리고 최소값을 스몰 m이라 두기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의 값을 구해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값부터 조금 제가 이거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x제곱과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보여가지고 저거는 x-2의 제곱으로, 또 y제곱은 그냥 y제곱으로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한 거고 최소값도 구해달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값이 뭔지 모르니까 k제곱이라고 둘게요. 뭐 k라고 둬도 됐었는데 원의 방정식 꼴로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k제곱이라고 뒀습니다. 자, 그럼 얘는 방정식이 완전 원의 중심 2,0짜리인, 그리고 반지름이 k짜리인 그런 원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근데 이 x랑 y가 어디서 온 애냐면, 이 x랑 y는 문제에서 나와 있다시피 저 사각형 OABC 둘레에 있는 임의의 점 x랑 y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는 반드시 여기 있는 이 녀석 원은 여기 있는 사각형 위에 있는 점이랑 적어도 한 점에서는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0이라는 점이 있고, 만약에 원이 이렇게 생겼어. 선생님 이렇게 안 만나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x, y가 요 변 사각형 위에도 있어야 되는데 이 원 위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지금 이건 모순이죠. x, y가 여기도 있으면서 여기도 있을 수는 없겠죠. 반드시 이 둘 다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원이 이런 식으로 교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걸 만족시켜주는 x, y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부터 이 원이 중심은 2,0이기는 한데 여기 있는 이 사각형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최소한의 원의 크기도 있겠고 최대한의 원의 크기도 있을 거예요. 원이 너무 커지면요, 너무 커지면 또 사각형이랑 안 만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는 거예요. 반지름에.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우선은 최대값부터 생각해 볼게요. 그럼 최대값을 생각할 땐 원이 크면 클수록 좋아. 크면 클수록 좋은데, 자, 교점이 어쨌든 무조건 하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언젠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 점만 이렇게 지나는 거지. 뭐 두 점. 그리고선 이거보다 더 반지름이 더 커지면 더 이상 이제 안 만나는 거고. 됐나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를 다 재봤어요. 원의 중심을 갖다가 제가 L이라고 더 놓고서 LA의 길이, LB의 길이, LC의 길이, 그리고 LO의 길이까지 다 구했습니다. 자, LA부터 해보시면요, LA는 여기 2,0에서 2,-2까지니까 이건 그냥 바로 밑으로 두 칸만 내려가시면 돼가지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좀 쓸 필요는 없긴 합니다. 그냥 2고요. 그 다음에 LB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루트 5, LC의 길이도 루트 5, 그 다음에 LO의 길이는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걸 가지고 봤을 때 원이 커질래야 가장 커질 수 있는 게 어디까지다? 반지름이 루트 5짜리인 것까지 커질 수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따라서 반지름이 루트 5니까, 즉 K가 루트 5니까 K의 제곱의 값이 5가 나와서 이게 바로 가장 큰 최대값이 될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라지 M의 값은 구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번에는 최소값도 구하시면 됩니다. 최소값은 13분의 16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39 곱하기 여기다가 최대값 5 그리고 최소값 13분의 16 하셔가지고요, 이거 계산하셔서 195 마이너스 48, 즉 147만 나오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나오느냐? 최소값은 어떻게 찾아요? 자, 나보고 원의 중심은 2,0인데 원이 커지긴 커져야 돼. 만날 정도로 커지긴 커져야 돼. 자, 그러면 언제 가장 최초로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됐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동시에 만나면 좋겠지만 동시에 만날 리가 있겠니? 분명 최초로 만나는 그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만나는 순간이 딱 있을 때가 그 반지름이 가장 최소겠고,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이건 결국 여기 이 선분들 중에 하나가 접선이 되는 순간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최초로.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다 구해볼 거예요. 됐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값이 뭔가를 찾을 겁니다. 그러려면 선생님, 설마 이거 직선 이거씩 다 구해야 돼요? 네, 뭐 다 구해야죠. 뭐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직선들을 다 구합니다. 길이 보이는데 뭐 이대로 가야지. 자, 직선 OC부터 보겠습니다. 0,0을 무조건 지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x가 1, y가 2만큼 증가하니까요, 얘는 기울기가 2짜리니까 y는 2x, 즉 2x-y는 0이 되겠습니다. 이따가 거리 공식 쓰려고 좀 간단하게 좀 일반형으로 나타냈습니다. 다음에 OA도 기울기가 두 칸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2여서 마이너스 1입니다. 기울기가. 그러므로 0,0을 지나니까 y는 마이너스 x, 따라서 x 더하기 y는 0이 됩니다. 다음에 직선 AB입니다. 얘는 x가 x방향으로 2만큼, y방향으로 3만큼 증가하니까요, y는 2분의 3 그리고 4,1을 지나니까 x-4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식 정리하시고 정리 조금 해보시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BC의 직선의 식입니다. 직선의 BC의 식도 하시면요, 기울기가 X방향으로 3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1,2를 지나니까 X-1 플러스 2. 식 정리하시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들까지의 거리를 다 구했습니다. 2,0로부터 직선 OC까지의 길이, 선분 OC까지의 길이 해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루트 5분의 4가 나옵니다. 다른 것들도 다 해보시면은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거리를.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거리들은 다 구해뒀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작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게, 나도 몰라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루트 5도 있고 뭐 루트 2도 있고 하니까 누가 큰지 작은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그럼 이럴 때는 제가 어차피 다 양수들이니까 제곱해가지고 크기를 비교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맞죠? 그래서 저는 얘네들을 다 제곱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씩 다 제곱하시면 이렇게 5분의 16, 13분의 16, 4분의 10 등등 나오는데, 다른 애는 얘는 3점 얼마, 얘 2, 얘는 2점 얼마인데 얘 혼자만 1점 얼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가장 될 수 있는 루트 13분의 4가 될 수 있는 반지름 중 가장 작은 반지름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반지름 K가 이제 루트 13분의 4인 거고요. 구하고자 하는 건 K 제곱의 이제 최소값이니까 K 제곱은 13분의 16인 거죠. 그게 바로 M 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셔서 정답이 147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귀찮지만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자체도 직선 둘레 위에 있는 점 x, y에서 얘의 최대값을 어쩌라는 거야 싶은데, 원을 하나 만들고 그거와 교점이 어쨌든 있었어야 했다라는 거, 그런 관점으로 갔었어야 했다. 괜찮겠습니까?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116번입니다. 계속해서 좀 빡센 문제들이 나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역함수라는 걸 2학기 때 배우고 나면은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 모른다고 못 푸는 건 아니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 있는 직선, 두 직선과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접하고 있는 원이 있습니다. 원이 총 4개나 나와요. 그래 놓고서 지금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무턱대고 풀 게 아니라 작전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나 이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지?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좌표를 구하면 어떤가? 좌표를 구하면 구할 수 있나? 좌표를 구하면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좌표를 알고 있으면은 제가 CD의 길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해서 일단은 거리를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BA의 직선의 식도 만들 수 있죠. 여기 지나는 직선.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아니면 그럴 필요도 없겠다. 여기 CD의 직선, CD 직선의 직선과 그리고 점 B 사이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시면은 여기 높이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 A 곱하기 높이 곱하기 B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넓이를 또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상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너무 전제로 깔고 가버렸네. 평행사변형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 치더라도 그냥 여기 이렇게 반 똑 잘라놓고서 BD의 길이 구해놓은 다음에 BD 직선으로부터 여기 C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또 여기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하셔가지고 또 두 삼각형 넓이 구한 다음에 합하셔도 되겠죠.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좌표를 좀 알면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셔야 돼요. 좌표. 그거 말고 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 딱히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좌표 구하는 거에 좀 혈안이 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알고 있는 건 원이라고 하는 녀석이 중심은 A, 일단 B라고 세팅을 해놓고요. 두 직선과 접한다라는 거를 이용하셔야 돼요. 즉, 이 A, B로부터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때야 된다?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팅해뒀습니다. 직선과 A, B 사이의 거리, 또 직선과 A, B 사이의 거리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거리 구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위에를 생각하고서 거리 구해보시면요, 루트 10분의 A랑 B 집어넣으시면 절대값 3A-B다. 자, 이게 밑에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과 같아야 된다. 거리가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각 분자들끼리 서로 똑같아야 되니까 절대값 3A-B는 절대값 A-3B랑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저렇게 절대값 되어 있을 때는 둘로 나눠서 경우를 나눠 생각해야 되겠죠. 첫 번째 경우는 3A-B가 그대로 그냥 A-3B랑 부호가 똑같은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3A-B가 부호가 반대인 경우예요. 자, 부호가 같을 경우에는 2A는 -2B다, 즉 A는 -B다로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 경우에는 A는 B다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결국 첫 번째 1번일 경우에는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b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a, -a가 되는 거예요. b의 값이 -a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구체적으로도 구해 보시게 되면 여기 b 자리에다가 -a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혹은 여기 a 자리에다가 -b를 넣어도 되겠죠. 그러면 일단 루트 10분의 -4b가 될 텐데, 선생님 근데 얘는 여기 직선으로부터 점까지의 거리잖아요. 그거 반지름이잖아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반지름이 길이가 4인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4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4라고 써놓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양변에 루트 10 곱해주시고 절대값 -4b는 그냥 절대값 4b라고 써놓고요. 이것은 4 루트 10이 됩니다. 양변에 4로 나눠주는 건 상관없어서 결국 절대값 b는 루트 10, 즉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될 겁니다. 자, 이건 어떤 전제였어요? 1번일 때였기 때문에요. b가 마이너스 루트 10이었으면요. 그러면 a는 루트 10이 됩니다. 또 b가 루트 10이었으면 a는 마이너스 루트 10으로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하다 보니까는 결국 여기 있는 b랑 d라는 점이 바로 하나가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 바로 얘죠. 그 다음에 d,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10, 루트 10 이사분면의 점이니까 이 b였던 거겠죠. 자, 그리고 이 두 녀석은 어쨌든 a랑 b의 부호가 반대고 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거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x 선상 위에 있다라는 것도 혹시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다면 이런 것도 캐치하시면 좋긴 합니다. 못 캐치했다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중에는 근데 좀 해주시면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 경우일 때, 즉 a랑 b가 부호가 똑같았을 경우에는 이 여기다가 뭐 b에다가 a를 대신 집어넣어서 루트 10분의 절대값 2a가 되겠고요. 그 거리는 결국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으니까 이것도 4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리해주시면 절대값 a는 2 루트 10이 되겠고, 양변에 2로도 나눠줬고 루트 10도 곱해줬고. 자, 그래놓고 나서 a의 값은 크게 두 가지겠죠. 2 루트 1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 루트 10일 수도 있고. 자, 근데 그때마다 b의 값은 항상 일치했기 때문에요. a랑 b가 값이 똑같아서 이렇게 두 점이 나오게 되겠고, 그게 바로 a와 c의 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a랑 c는 이렇게 x랑 y의 좌표가 똑같으니까 y는 x 선상 위에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 다 끝났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거냐면, 이게 여러분 y는 x인 거, y는 마이너스 x인 거 뭐 몰랐다 칩시다. 몰랐다죠. 모르는 상태로 저는 우선 AC의 길이를 구할 것 같아요. 여기는 AC까지 대각선의 길이. 자, 구해놓고 난 다음에 이 값은 우선 A랑 C, A의 좌표는 뭐가 나왔어? 2 루트 10, 2 루트 10. 그리고 C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루트 10, 마이너스 2 루트 10 나옵니다.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요, 얘가 루트 320, 즉 8루트 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저는 OD의 길이를 갖다가 구할 거예요. 자, OD의 길이를 구할 건데, OD의 길이를 선생님 왜 구합니까? 라고 하시면은, 지금 B부터 D까지 B의 좌표랑 D의 좌표랑 기울기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A부터 C까지 기울기 구해보시면은 1 나옵니다. 즉, 이 둘은 서로 수직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데 있어서 그냥 DO가 있는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높이 구하려고 해보시게 되면은 DO의 길이는 결국 원점으로부터 D까지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시면 되니까요. D의 좌표는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이었습니다. 즉 루트 10 더하기 10, 20이 나오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OB의 길이도 루트 20으로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삼각형의 2배만 하시면 이 전체 넓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2배만 하면 된다. 누구를?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즉 8루트 5. 그리고 높이는 여기 루트 20이니까 2루트 5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정답 80이 나오게 되겠다 라는 거. 되셨습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다음에 117번 가겠습니다. 자, 117번. 뭐 쉬운 문제들이 없죠. 계속 심한 문제들로 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보세요. 117번입니다. 지금 원이 나와 있고요. 원 위의 점 P에서 근 X축, Y축에서 만난 점을 A랑 B라고 하겠다. 그리고 AP의 길이, BP의 길이도 다 S랑 T라고 줬고, 그랬을 때 항상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그러면 내가 아는 거를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A의 좌표는 현재, 자,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이렇게 접선을 긋고 접점까지의 거리는 반드시 똑같습니다. 두 접점까지의 거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1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T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요 A의 길이는 S 더하기 1,
로서 표현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b의 좌표도 1 플러스 t니까 이렇게 t 플러스 1이라고 써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먼저 생각해 볼게요. a 대 b와 똑같은 거는 s 플러스 1 대 t 플러스 1이죠. a가 s 플러스 1이고 b가 t 플러스 1이니까. 자, 그런데 이게 s 대 t랑 똑같냐 하면 그렇진 않죠, 반드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얘는 항상 옳은 건 아니어서 그래서 틀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니은입니다. 니은에서 AB의 곱이 14이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 AB의 곱이라는 것은 결국 의미하는 바가 뭐냐, 여기 길이가 B고 여기 길이가 A입니다. 그러면은 A 곱하기 B는 이 삼각형 넓이의 2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AB가 14라는 건 삼각형 OAB 넓이가 곱하기 2배 한 것과 똑같다. 따라서 삼각형 OAB의 넓이는 일단은 7이 나오긴 할 텐데 그 넓이가 이 넓이의 2배가 14니까. 그런데 OAB의 넓이는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얘는 원에서 중심이랑 그리고 반지름을 생각합니다. 자, 반지름을 다 그어 놓고 나서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할 때 이렇게 선 하나만 그려놓고서 생각하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여기가 2분의 t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도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도 2분의 t라서, 그리고 여기의 넓이는 t가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방패연 같이 생긴 이 모양은 넓이가 s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짜리 정사각형은 넓이가 1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삼각형 AOB의 넓이는 어떻게도 구할 수 있느냐? s 더하기 t 더하기 1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s 더하기 t 플러스 1이 7인 거니까 그걸 통해서 s 더하기 t는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a 더하기 b를 물어봤는데요. a랑 b를 더해주시면 s 더하기 t 더하기 2잖아요. 그리고 나는 s 더하기 t가 6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6 대입해주시면 정답은 8이 나오겠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입니다. 삼각형 OAB 나와 있는데 삼각형 OAB의 넓이는 ST니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 OA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자, 밑변의 길이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S 플러스 1 그리고 높이는 T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S 플러스 1 곱하기 T 플러스 1 하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삼각형 넓이는 S 플러스 T 플러스 1로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저 요식 조금만 양변 2를 먼저 좀 곱할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ES 플러스 ET 플러스 2겠고, 좌변 정리하시면요 이렇게 또 우변은 그대로, 그 다음에 S랑 T랑 1이랑 다 건너가시면 ST라는 녀석은 S 플러스 T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S 플러스 T 플러스 1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삼각형의 넓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OAB의 넓이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삼각형 OAB의 넓이는 ST니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좀 허무하게 니은 디귿이 맞다 해가지고 5번으로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118번 가보겠습니다. 118번에 지금 원이 있고 그 다음에 X축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하겠다. 그래서 요거 X축 해놓고요, 원도 해놓고 원 A, A 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X축 간의 그 교점의 좌표를 좀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의 방정식이랑 그리고 X축을 연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나온 그 근 X가 이 둘을 연립해서 방정식 만들면 그 X 값이 바로 A와 B의 X좌표잖아요. 자, 그래서 연립해서 Y에다가 0 집어넣으시면요 다음과 같이 식이 나오게 되겠고, 자, 정리해 주시면은 얘가 X-A의 제곱이 8A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나 X 값 찾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자 제곱일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되죠. 양변 루트 씌워주면서 X-A가 플러스 2루트 2A일 수도 있고요, 혹은 마이너스 2루트 2A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X가 A가 이렇게 건너게 됐을 땐 A로 묶어서 1 플러스 2루트 2인 거고요, 혹은 X는 A 1 마이너스 2루트 2인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는 X 좌표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A의 좌표가 A, 1 마이너스 2루트 2, 0인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좌표가 A 1 플러스 2루트 2, 0인 겁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저는 AB의 길이가 4루트 2, 이 좌표들끼리 서로 빼주면 된다는 거야. 여기 큰 거에서 작은 거.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 P1의 넓이가 식을 세워보시면요, P1이라는 게 선생님 뭐예요 선생님 하시면은 이걸 좀 써놔야겠다. 자,
지금 그림 1은 a, -a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3a다. 자, 지금 제가 첫 번째 하게 되는 거는 삼각형 ABP의 넓이가 8루트 2가 되도록 하는 원 위의 점 P의 개수가 3개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8루트 2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AB는 일단 고정되어 있는 값입니다. 그게 뭐 무슨 말입니까? 삼각형 ABP를 할 거고 이 원 위에 어딘가 점 P가 있어. 자, 그거 가지고 내가 삼각형 넓이 구할 거야. 근데 어차피 A, B 값은 고정되어 있어가지고요. 변하는 건 뭐밖에 없다? 네, 높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높이 값에 따라서 이제 넓이가 정해지게 되는 건데, 자, 넓이가 8루트 2가 되는 점 P가 몇 개밖에 없다? 네, 3개밖에 없습니다. 자, 원래 같으면은 한 4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높이가 같은 게, 야, 여기 P가 여기 있다고 쳐. 높이 같은 게 얘만 있겠냐? 높이가 이만한 게? 여기도 하나 더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만 해도 삼각형이 2개 나오고요. 자, 이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높이가 똑같은 애가 여기도 있겠고 여기도 있을 겁니다. 그럼 삼각형이 몇 개 그려져요? 네, 4개 그려지죠? 근데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삼각형이 넓이가 몇 개 생겨야 되냐면 3개가 생겨야 한다고 했지. 자, 그러면 삼각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거냐면 반드시 한 점은 딱 정 위에 이렇게 생겨서 요 높이에 해당하는 그 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야 되고요. 이 마찬가지의 높이가 어디서도 한 번 더 있어야 되냐? 아래에서. 근데 아래에서는 여기서 2점이 있겠죠. 요 높이랑 똑같은 게 2군데 있겠다. 이렇게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A, B를 기준으로 같은 높이에 있는 점이 이제 3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하나는 원의 가장 위 상단에 있는 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저는 이 점을 갖다가 P1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삼각형 AB P1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4루트 2a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높이는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쭉 3칸만 반지름만큼만 올라가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딱 이 P1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반지름만큼이 얼마야? 반지름이 3a니까 여기 마이너스 a부터 a,-a부터 3a만큼 올라가시게 되면은 P1의 좌표는 a, 3a만큼 올라가서 2a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높이는 2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요, 4루트 2 a제곱이 나오겠고요. 그 값이 8루트 2가 된다. 네, 요걸 해석하실 줄 알았어야 했다. 자, 결과적으로 제곱의 값은 2가 나오기 때문에 a의 값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네, a는 양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이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 놓고 이제 P1은 됐어. 여러분들, 이제는 요거랑 또 같은 높이를 가지고 있는 높이가 2a짜리인 걸 또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AB를 기준으로 2a만큼 밑으로 내려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길이가 2a가 나오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 2a 어딘가에 있는 곳에 여기 점의 좌표를 P1 그리고 여기를 P2라고 P2 그리고 여기를 P3라고 뒀을 때 여기가 P2 여기가 P3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x축을 기준으로 2a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2a인 거예요. 되셨죠? 그래 놓고서 지금 이 삼각형의 그 넓이를 갖다가 s라고 두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또 밑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이제 또 p2의 좌표 그 y는 마이너스 2a랑 또 누굴 연립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y 플러스 a의 제곱은 9a 제곱이다. 원이랑 이 직선을 서로 또 연립해가지고 교점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점의 좌표. 자, 근데 연립하는 게 예를 들어 귀찮아.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해도 되느냐? 여러분들 지금 원의 중심 a, a에서요. 자, 그런 거 한번 배워본 적 있을 거야. 원의 중심에서 자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어떤 현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 두 현의 길이는 어떻다? 네, 서로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a면은 여기 길이도 a다. 이거는 항상 만족하는 성질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원의 중심 여기 보세요. 여기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이 a랑 b라는 점은 중심이랑 a만큼 차이 났었죠. 거리가. 그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2a랑 이 직선이랑 원의 중심은 마찬가지로 그렇게는 안 보이지만 a만큼 거리가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에 있는 ab의 길이나 밑에 있는 p1, p2의 길이나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P2, P3의 길이는 아까 구했던 AB의 길이 4루트 2 A랑 똑같은 거고 A의 값이 루트 2였으니까 결국에는 8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2, P3의 길이는 8이다. 따라서 삼각형 P1, P2, P3의 넓이는 밑변이 이렇게 돼 있고요. 높이는 얼만큼이야? 마이너스 2a부터 플러스 2a까지니까 총 4a였겠네.
그래서 요거는 8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는 4a입니다. 즉 4루트2입니다. 곱하기 2분의 1 하셔가지고요. 값은 16 루트 2가 나오겠다. 아유 힘들다. 자, 그래서 a의 값 곱하기 s의 값은 루트 2 곱하기 16 루트 2니까 3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9번 가겠습니다. 119번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가 있고 지름을 양끝점으로 하는 점 C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A랑 B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있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1,0 마이너스 1,0 그 후에 여기서 기울기가 A에서 시작해서 기울기가 M짜리인 어떤 직선을 그렸어요. 자, 직선을 그려서 여기 원 위에 또 다른 점 P가 있고 그 다음에 AP를 갖다가 3대 1로 외분한 점을 Q라 두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OQ의 선분 OQ랑 선분 OQ랑 그리고 선분 BP를 서로 그었을 때 나타나는 교점을 갖다가 우리는 R이라고 두기로 한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또 어떤 게 있냐면 OBR의 넓이가 루트 26분의 9가 나왔다. 자, 그랬을 때 상수 M의 값을 구해다오 라고 했네요.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먼저 캐치하셔야 될 것은 이 크게 요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을 생각해 보시면 지름을 한 변으로 하고 있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저 녀석은 직각 삼각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원의 중심 O에서 여기 직선 AP 에다가 제가 수선의 발을 일단 하나 내릴게요. 자, 그러고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AP를 갖다가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 Q였기 때문에 자,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1입니다. 그 말인즉슨 AP까지 거리가 2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2라는 얘기 아니라 2대 1, 그럼 B가 1이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어놓고 또 생각해봐. 그러면 또 AB를 갖다가 2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려버리시면은 또 결국 그냥 1대1 아닌가요? 그럼 결국 A 그리고 여기 수선의 발 그리고 P, Q가 다 그냥 1대1로 똑같은 B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벌써부터 닮음을 써야 되나 뭐 싶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는 표현은 됐습니다. 했던 건 표현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롭게 표현할 것들이 뭐냐? 우선은 기울기가 M이라는 걸 또 사용해야 됩니다. 기울기 M인 걸 사용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또 여기 넓이가 26분의 9가 나왔다라는 거. 그러면 반드시 얘는 밑변 곱하기 뭔가 높이로서 표현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셨을 때 기울기 M인 것부터 좀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수선해 버린 걸 일단 표시해 놓고서 자, 여러분들 기울기가 M이라는 건 여기 X방향으로 여기 이렇게 내가 수선을 내렸을 때 수선을 그었을 때 요 밑변의 길이랑 높이의 길이의 B가 M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T였으면요 여기는 TM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T분의 TM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M이 되겠죠. 기울기가 맞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각도에 대해서는 탄젠트 값이 M이 나와줘야 하는 거예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 M이 나와줘야 된다. 좀 어려운 말이었죠. 탄젠트 오랜만에 들어봐서.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또 어떤 관점을 생각하면 요 아까 전에 변의 길이가 다 1대 1대 1이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도 A라고 그냥 둬도 돼요. 자, 그 상황에서 어쨌든 이 각도는 밑변분의 높이가 M이 나와줬어야 했기 때문에 여기를 A라고 두는 순간 여기는 AM이 될 수밖에 없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 삼각형을 생각합니다. 어떤 삼각형이냐면 여기는 이 조만한 삼각형이랑 그리고 큰 삼각형. 자, 이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 몇 대 몇 닮은 비인지 아십니까? 네, 그렇죠. 1대 2의 닮은 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변의 크기도 1대 2의 닮은 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밑변의 길이가 2AM이 될 수밖에 없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뭘 생각할 거냐? 이번엔 여기 있는 이 조만한 삼각형이랑 이 큰 삼각형도 생각해 보시면 닮은 비가 1대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 밑변의 길이 큰 쪽이 2의 AM이었으니까 여기는 2분의 1 AM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 AM이었으면 선생님 여기 다른 곳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가 바로 2분의 3 AM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선생님 그럼 이걸 도대체 이 길이는 도대체 왜 구한 겁니까? 삼각형 OBR 넓이 구하려고. 삼각형 OBR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여기를 갖다가 BR을 갖다가 밑변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3 AM이 밑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뭘로 생각할 거냐면 바로 요. 자 근데 선생님 요 길이 모르는데요? 아니 알잖아. A잖아. 똑같이 평행하니까 여기 길이도 A가 될 겁니다. 따라서 높이가 A니까 이렇게 A라고 둘 수 있겠고요. 자, 이 넓이가 26분의 9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요, 이건 a제곱 m은 13분의 6으로서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근데 문자가 두 개니까 식도 두 개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느냐면, 여기는 이 조만한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a제곱 더하기 a제곱 m제곱은 1이다. 따라서 a제곱으로 묶어서 m제곱 플러스 1은 1이다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식에서 저는 m은 13a제곱분의 6으로서 바꿀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아니지, 얘를 예로 바꿀 게 아니라 a제곱의 값이 13m분의 6이 된다라고 바꿀 수 있겠지. 그래서 13m분의 6이 6 곱하기 그리고 m제곱 플러스 1은 그대로 쓰셔서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다. 이 값이 1이 된다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제가 지금 얘랑 얘를 연립한 겁니다. 자, 그러고 놓고 나서 야분면에 13m을 곱합니다. 그래 주시면 6m제곱 더하기 6은 13m이 되겠고, 이거 정리하시면은 인수분해가 되면서 m의 값은 2분의 3이거나 또는 3분의 2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m의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결국 3분의 2가 될 수밖에 없어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에 120번 보겠습니다. 120번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A, B가 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선분 A, B와 만나는 원의 중심을 P라 하고, P라 할 때, 자, 선분 OP의 길이의 최대값은 M, 그리고 최소값은 스몰 m이다.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살짝 수식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수식적으로 접근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약간 직관에 의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선분 AB와 그리고 원이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즉 교점이 무조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원점 0,0이 있고 선분 AB가 있습니다. 끄트머리가 A, 끄트머리는 B라고 둘게요. 자, 그랬는데 원은 어쨌든 이 선분이랑은 맞닿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을 갖다가 제가 이동시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무조건 선분이랑 만나 있긴 해야 돼. 이렇게 만나 있든 이렇게 만나 있든 만나 있어야 돼. 최대한 떨어져 있다가 하면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을 수 있겠죠, 한 점까지. 네, 그렇지만 어쨌든 얘가 여기 이렇게 삐져나가, 얘가 이렇게 삐져나가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선분 AB랑은 만나고 있긴 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원의 중심 P랑 그리고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일단 찾고 또 최대값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소값은 어떻게 찾으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이제 원의 원점과 그리고 선분 AB 사이의 거리가 있을 거거든요. 직선 AB 사이의 거리. 그래서 제가 직선 AB부터 우선은 식을 만들어 봤어요. 자, 직선 AB는 1,-1 그리고 여기는 4,3이기 때문에 점 기울기부터 먼저 구해보시면 X값으로 3만큼 증가, Y값으로는 4만큼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는 일단 3분의 4겠고요. 그 다음에 1,-1을 지나니까 X-1, -1이 됩니다. 직선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겠고, 요거 양변에 3 곱하셔서 정리하시면 4x-3y-7은 0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저 직선까지의 거리가 구해보시게 되면 루트 2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7이 되면서 5분의 7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었어. 요 빨간색 거리가 원점으로부터 이 직선 선분 AB까지 거리의 최소값이야. 자, 그런데 원이 이 위에 있다면, 즉 원이 이렇게 꼽사리를 끼고 있다면 O와 P 사이의 거리도 가장 최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아까 요 5분의 7에다가 반지름의 길이만 한번 빼주게 되면은 요 OP의 길이의 값 중에서 가장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일단 원이 가까이 갔었어야죠, 일단 원점한테. 자,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원이 반지름 1, 2네였기 때문에요, 결국 5분의 7에서 1 빼주시면 최소값은 5분의 2가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는 전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자, 원점 O랑 그리고 선분 AB 사이의 그 거리 중에서 가장 먼 게 뭐냐라고 하시면은, 일단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B가 일단 제일 멀리 떨어져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OB의 길이를 일단 구합니다. 자, OB의 길이는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9, 즉 5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거기에 제가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어주면은 점 P가 요 OB 직선상에 이렇게 위치해 주게 된다면, 이 직선상에 위치해주게 된다면 반지름만큼만 더, OB의 길이에다가 반지름만큼만 더 추가해주면 자, P점과 O점의 길이가 가장 최대가 되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OB의 길이가 일단 5여가지고 결국 최대값은 거기다 반지름만큼 더 더해준 6이 되겠다. 그래서 라지 m 더하기 스몰 m 하시면 5분의 32, 즉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0번은 약간 조금 직관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아까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결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유, 요거는 좀 시간이 길어졌네요. 네, 긴 시간 동안 좀 어려운 문제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려운 문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것도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